20세기에 나온 과학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 중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떠올릴 겁니다. 과학계를 뒤흔든 하나의 발견,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아주 인간적인 드라마를 담은 책이죠.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제임스 왓슨의 1968년 베스트셀러 이중나선입니다. 이 책은 DNA 구조의 발견을 그냥 딱딱한 과학적 성과로만 그린 게 아니에요. 뭐랄까, 천재들 사이에 아주 스릴 넘치는 경쟁, 거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그려냈거든요. 그래서 출간되자마자 정말 엄청난 화제랑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왓슨의 책, 이 이중나선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그 유명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바로 생명의 비밀을 향한 그 치열했던 경주 말이죠. 와, 1950년대 초반 과학계는 그야말로 DNA 전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1951년에 왓슨이 케임브리지에 오면서 크릭이랑 딱 손을 잡았고요. 같은 시기 런던 킹스 칼리지에서는 윌킨스하고 프랭클린이 연구의 속도를 내고 있었죠.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. 미국에서는 당대 최고의 화학자 라이너스 폴린까지 이 경쟁에 뛰어들었으니까요. 대체 누가 먼저 이 생명의 설계도를 풀어낼 것인가?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쏠렸겠죠. 그러다가 마침내 1953년 왓슨과 크릭이 네이처지의 모델을 딱 발표하면서 이 기나긴 경주에 막이 내립니다. 이중나선이 왜 그렇게 특별했냐고요? 바로 이 지점 때문이에요. 이건 딱딱한 과학 보고서가 아니었거든요. 뭐랄까, 한편의 소설 같았어요. 경쟁, 좌절, 그리고 갑자기 번뜩이는 영감의 순간들,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었죠. 과학자들의 그 야망이나 라이벌리식 같은 인간적인 면을 정말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보여줬던 겁니다. 자, 그런데 말이죠. 이게 정말 이야기의 전부였을까요? 왓슨, 딱 한 사람의 시점에서 쓰인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과연 모든 진실을 담고 있었을까요? 자, 이제 이야기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결정적인 단서, 사진 51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사진 51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X선 결정학이란 걸 좀 알아야 해요. 이게 뭐냐면요. 쉽게 말해서 어떤 물질의 구조를 보려고 X선을 쏘는 거예요. 그럼 그 X선이 물질을 통과하면서 쭉 퍼지는데 그 패턴을 분석해서 아, 이 분자는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3차원 구조를 알아내는 기술이죠. 그리고 바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로절린드 프랭클린이었습니다. 바로 이 사진입니다. 1952년 로절린드 프랭클린과 그녀의 학생이 찍은 그야말로 전설이 된 사진 51번. 왓슨은 나중에 이 사진을 처음 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어요. 사진을 보자마자 입이 떡 벌어지고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다. 그럴 만도 했죠. 아니, 이 흐릿해 보이는 X자 패턴에 도대체 무슨 비밀이 숨어 있었길래 그랬을까요? 사실상 모든 답이 이 사진 한 장에 다 들어 있었어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선명한 X자 형태, 이게 바로 DNA가 나선형, 그러니까 꽈배기처럼 꼬여있는 모양이란 걸 보여주는 거였고요.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지, 또 인산염 골격이라는 게 바깥쪽에 있다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까지 담고 있었던 거죠. 한마디로 이중나선 구조의 핵심을 그냥 꿰뚫어 본 거예요, 이 사진 하나로. 자, 그런데 여기서 바로 그 핵심적인 논란이 시작됩니다. 왓슨이 이 결정적인 사진을 어떻게 봤느냐. 바로 동료였던 모리스 윌킨스를 통해서 보게 된 건데요. 문제는 이 사진을 찍은 당사자인 로절린드 프랭클린의 동의나 허락도 없이, 심지어 그녀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야기의 중심을 그동안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던 한 과학자에게로 옮겨봐야겠습니다. 바로 로절린드 프랭클린이죠. 이중나선 초판에서 왓슨이 묘사한 프랭클린은요, 좀 거칠고 까다로운 인물, 그렇게 그려져요. 하지만 역사적인 기록들이 말해주는 그녀의 진짜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. 프랭클린은 당대 최고의 X선 결정학 전문가였어요. 솔직히 말해서 그녀의 그 정밀하고 꼼꼼한 데이터가 없었다면 왓슨과 크릭의 발견도 불가능했을 거다. 이게 지금의 정설입니다. 근데 되게 흥미로운 점이 뭔지 아세요? 왓슨 자신도 나중에 책의 후기에서 이걸 인정했다는 거예요. 프랭클린에 대한 내 첫인상은 종종 틀렸다라고 하면서 그녀의 업적에 대해 여기서 무언가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죠. 그리고는 그녀의 연구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자세히 기술했습니다. 일종의 자기 반성이었을까요? 자, 그럼 이제 이 위대한 발견의 유산, 그리고 역사의 기록을 바로잡으려는 오늘날의 노력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1962년 노벨 생리의학상은 제임스 왓슨, 프랜시스 크릭,
그리고 모리스 윌킨스 이렇게 세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. 이 명단을 보시면 한 사람의 이름이 빠져 있죠. 바로 로절린드 프랭클린입니다.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녀는 노벨상 시상식 4년 전인 1958년에 이미 세상을 떠났거든요. 노벨상은 사후에는 수여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에 그녀의 이름은 오를 수 없었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날 그녀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? 최근에 아주 중요한 분석이 나왔어요. 과학저널 네이처에 실린 내용인데요. 새로 발견된 편지나 미발행 자료들을 보니까 프랭클린이 그냥 데이터를 제공한 조력자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죠. 이 발견을 함께 이끈 동등한 위치의 4인팀의 핵심 멤버였다는 게 명확해졌습니다. 프랭클린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. 과학과 일상생활은 분리될 수 없고 분리되어서도 안 된다. 이 말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. 과학적인 탐구가 결국 우리 인간의 삶과 가치에서 결코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깊은 통찰을 주는 것 같습니다.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는 결국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. 과학의 역사는 과연 누가 쓰는 걸까요? 한 사람의 시점으로 쓰인 이야기가 어떻게 공식적인 역사가 되고 또 시간이 흘러 어떻게 재평가되는지, 제임스 워슨의 이중나선은 단순한 과학 발견 이야기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.